일주일에 운동량을 얼마나 했느냐가 ADHD 증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메타 연구를 한 건데,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0분 정도 하는 수준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기 시작. 오늘 해보려고 하는 얘기는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, 제가 진단받기 전에 제가 ADHD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꾸준한 운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죠. 그러다가 30대 한 중반쯤 돼서, 야, 이러다 큰일 나겠다. 나의 수명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우려가 들기 시작하면서 정기적인 운동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잘 안 됐죠. 지나놓고 보면 왜 그 꾸준한 운동이 안 됐는지에 분명히 ADHD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지금은 예상할 수 있는데, 그때는 어쨌든 제가 그렇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. 그러다가 이런저런 시도하고 뭐 헬스장 등록했다가 뭐 한 두 번 가고 안 가기도 해보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시점부터 저만의 나름대로의 운동하는 방식이 좀 생기기 시작했었는데, 그게 지금도 주변에 말하면 좀 이게 가능한 거냐,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, 결론은 뭐였냐면 헬스장에 가서 순수하게 운동하는 시간을 30분 내로 끊는 거였어요. 여기에는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포함되는 거고요. 뭐 한 세트 하고 1분 쉬고 한다면 그 1분까지 포함해서 한 25분 정도? 그렇게 좀 강도 높고 운동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나한테 운동을 하나만 하라고 하면 이걸 하겠다 하는 것들만 몇 개 찾아가지고,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重量에 가깝게 해서 아주 짧은 세트만 조금 반복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한 25분 정도에 끝내고 이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그나마 제가 수개월 이상 주 몇 회 이상 반복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이었죠. 그나마 그때 그걸 한 덕분에 지금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 후에 뭐 특히 작년에는 제가 뭐 아침 요가도 몇 개월 이상 좀 꾸준히 해보고 그런 게 좀 가능해지긴 했는데, 어쨌든 지금도 만약에 제가 헬스장을 다시 등록을 한다면 아마도 30분 이내 높은 강도로 끝내고 나올 것 같기는 한데,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발표된 두 개의 논문이 이런 저에게 꽤 의미 있게 다가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제 분리된 두 개의 다른 논문이고,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ADHD 증상이 있는 대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매일 20분씩 사이클링을 시키면서, 한 그룹은 좀 낮은 강도로, 한 그룹은 좀 그 중간 정도, 한 그룹은 좀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게 하고, 그 후에 그 효과를 검사를 한 그런 연구인데요. 연구 결과는 그냥 심플한데, 일주일 동안 그 20분씩 사이클 운동을 한 후에 ADHD 증상의 어떤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.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강도가 낮고 높고가 별 차이가 없었다. 이런 결과고요. 운동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보다는 그냥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 더 큰 이제 요인이 됐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. 두 번째 논문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. ADHD 진단을 받은 6세에서 18세 1,8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운동량을 얼마나 했느냐가 이 친구들의 ADHD 증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메타 연구를 한 건데, 두 가지 지표를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, 첫 번째는 핵심 증상, 여기서 말하는 핵심 증상은 ADHD라고 하면 저희가 떠올리는 그런 증상들인 거죠. 그 집중력이 유지가 잘 안 된다든가 충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든가 하는 특성을 핵심 증상이라고 표현을 했고, 실행 기능이라고 표현한 또 다른 기준은 집중을 유지하는 것 또는 좀 충동을 억제하는 것, 본인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였죠. 운동량이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그런 핵심 증상 개선이나 또는 실행 기능이 더 좋아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고요.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실행 기능 개선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부터는 운동량을 더 높인다고 해도 실행 기능 개선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. 더 무거운 바벨 드는 게
강도가 높을 것이고 더 오래 하는 게 강도가 높을 거다 보니까 그 운동하는 쪽에서 쓰는 MET라는 이 운동 강도의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설명하기도 좀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 낮은 강도, 중간 강도, 높은 강도라고 했을 때 중간 강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한 20분 정도 하는 수준이 핵심 증상 개선이나 실행 기능 개선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기 시작한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요. 일주일 동안 그 주중에 매일 한 20에서 25분 정도 이상 운동을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고, 그런데 무조건 오래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닌 것이 한 4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 신흥 기능 개선이 더 좋아지진 않았다.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방해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, 네,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. 전혀 이런 어떤 연구 결과나 뭐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대충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으면 하기 싫어지기 시작하고, 하다 보니 한 25분, 30분 정도로 맞춰서 뭐 하곤 했는데 그 논문의 결과가 대충 비슷한 언저리 시간을 언급하고 있어서 뭐 개인적인 흥미를 느꼈다는 게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이 ADHD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하는 게 증상이나 뭐 이런 자기 제어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ADHD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ADHD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고 그걸 너무 직접적으로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, 이 논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고, 네, 그거 참고해서 운동 계획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재밌는 사실이 나오면 소개드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. 이 논문은 두 논문 다 올해 7월에 발표된 되게 최근 논문들이어서 영상의 본문에 그 출처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